안녕하십니까.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보험 산업의 최근 이슈가 됐던 이슈 중에서 보험 계약 마진, CSM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거에 관련된 사항과 그거에 관련된 기본 모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목적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 보험회계, 특히 IFRS 17과 연관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보험 산업의 CSM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새롭게 바뀐 회계 기준에 따라서 나타나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무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또는 향후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처음 접하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제가 한번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사실은 보험 산업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제도상으로는 큰 변곡점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재무회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과거 몇십 년 동안 사용해 오던 회계 기준이 새롭게 바뀌는 그 원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IFRS 17, 우리나라 정식 기준서 이름으로는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기준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편의상 IFRS 17이라고 말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준서 1117호하고 같은 기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서는 기본적으로 1997년도 어떻게 보면 저희 그 IMF가 발생할 당시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기준서가 연구가 돼서 계속 그 관련된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2017년 20년 만에 그 기준서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서가 워낙 이 큰 변화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2020년 6월에 기준서가 한 번 더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월 1일 드디어 그 적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IFRS, 즉 국제회계 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날 같이 적용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들이 작년도 말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험사들의 그 사업 보고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찾아보시면 그 IFRS 도입 효과 같은 부분에 대한 그 공시가 주석 같은 부분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날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그 적용이 돼서 아마 올 연말, 물론 지금 현재 분기 재무제표에도 같이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간 기준으로 따져서는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첫 연말 연 기준으로 따진 재무제표가 정식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IFRS 17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과거에는 역사적인 원가 개념으로 해서 그 보험계약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현재 그 가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썼던 가정을 그대로 그 보험계약 부채를 평가하면서 사용됐기 때문에 사실은 적시성이 측면이라든지 그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 이제는 현행 가정에 따라서 보험계약 부채를 평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신문이나 그 매스컴에서는 이걸 일종의 시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가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 보험계약 부채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시가라는 그 개념은 그 회계 기준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오늘은 편의상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
시가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지만 예, 정식 회계 용어는 아니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IFRS 17이 바뀜으로 인해서 회사들은 사실은 그 결산이라든지 그거에 사용될 여러 가지 방법론 그리고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과 예,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해왔고 드디어 2023년 1월 1일을 기해서 이 IFRS 17을 적용을 해서 관련된 그 재무 상태 또 그리고 손익을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최근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보험 산업에서 발표하고 있는 특히 CSM,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Contractual Service Margin, 보험 계약 마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믿을 만한 건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매스컴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감독 당국도 뭐 보험회사의 CFO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 또 보험사에서도 감독 당국이나 또 요 신문 기사를 봐도 또 그 보험회사에서도 신문 그 매스컴을 통해서 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런 지금 현재 그 CSM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다들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느 회사나 또는 어느 측면의 그 주장이 맞다 틀리다라는 걸 저는 오늘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제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중립적인 측면에서 우선은 팩트상으로는 지금 현재 매스컴이라든지 또는 보험회사 그리고 또 감독 당국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CSM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회계법인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그 측면이 모두 다 의견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쨌든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것은 일단은 팩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가장 최근 거는 제가 아직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통해서 이런 CSM에 대해서 수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감독 당국의 의견도 있었고 또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또는 보험사 감독 당국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어느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갈 건지 그리고 해결을 해도 이런 부분을 최근에 와서는 이 부분을 예, 전진법을 통해서 반영을 할 건지 소급법을 통해서 반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CSM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물론 많은 부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오늘은 핵심 부분만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보험 계약 부채를 평가를 해서 재무제표에 이 보험 계약이 얼마인지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이 보험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 비용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때 사용하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형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일반 모형 외에도 보험료 배분 접근법이나 변동수수료 접근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일반 모형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 일반 모형에서 나타나는
보험계약 마진의 그 개념을 아시면 우선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 CS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모형은 보험계약 부채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네 가지, 그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따지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뒷부분에 가서 제가 쉽게 수치상으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그 용어 정도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 보험 계약을 평가하는 일반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을 사고 팔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금으로, 그렇죠? 이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돈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돈의 발생이 언제 일어나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부분 또는 시기적인 불확실성 또는 금액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액에 대한 측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시죠. 그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를 하면 처음에 모두 다 납부를 하는 거고, 아니면 월납으로 10년간 납부한다라고 하면 매월 얼마씩 또 예를 들어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10년간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러한 미래 현금으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미래 현금으로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 부분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금액인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직원들 없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직원들에 대한 급여 또 보험회사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 그 건물이 를 예를 들어 임대하고 임대로 들어와 있으면 월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비, 그리고 직원에 대한 급여, 그리고 교육 훈련비, 그 각종 그죠 사업비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기존 그 용어로는 유지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다음에 더욱 또 큰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설계사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설계사분들한테 들어가는 그 신계약비. 물론 이 IFRS 17에서는 그거를 보험 취득 현금이라고 합니다만 실질상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비용들은 그 신계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런 미래 현금 흐름 안에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받는 그 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당에 해당하는 신계약비, 그리고 이 보험 계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의 유지 관리비들이 모두 다 이러한 미래 현금 흐름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그 비용이 보험 계약은 장기의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지급되는 비용도 있습니다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 또는 10년 후, 30년 후 이렇게 지급될 수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각종 현금 흐름이나 그런 시기상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런 금액적인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금액과 달리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험금을 10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보험금이 10년 후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기의 금액이라든지 시기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추가적인. 그래서 그러한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그 보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험 조정이라는
그 계정으로 해서 별도로 그러한 부분을 측정을 해서 부채에 반영을 해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나머지가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고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그 계약으로부터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보험계약 마진 CSM입니다. 결국은 이 보험계약 마진은 미래에 대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한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한번 그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 수치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최초 인식 측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기본적인 보험 계약에 대한 그 이해는 거의 다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보험 계약은 이것보다 더 복잡합니다만 그거는 담보들이 많거나 또는 그 안에 각종 그 계약의 조항들이 그 다양한 부분들이 섞여 들어가서 그렇지 그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제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혹시 처음 보신 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해를 보험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근간은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보장 기간이 3년인 보험 계약을 100계약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화를 위해서 해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최초 인식한 후에 보험료를 500원을 일시납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5%. 미래에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할인율은 5%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례 A에서는 미래 현금 유출액은 150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년. 그래서 총 450. 명목 현금 흐름으로. 그다음에 사례 B에서는 매년 200원이 나가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0. 그리고 최초 인식 시점에 이 위험 조정, 즉 리스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3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사례 A 같으면요. 첫 번째 모두 다 일시납으로 받기 때문에 500 보험료로 즉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유입. 그리고 보험금 등 사업비로 만약에 매년 150씩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례 B에서는 500을 받고 돈이 나갈 거는 200, 200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험 계약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금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 미래 현금 흐름 요 부분만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미래 현금의 유입과 유출 이 부분이 만약에 다 고려가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 연도가 달라지고 이게 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똑같은 150, 150, 150 또는 200, 200, 200여도 이게 동일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은 누굴 생각하셔도 누구나 같이 생각을 하셔도 상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5%로 반영을 한다는 얘기는 그걸 할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50을 1년간 할인하고 150을 2년간 할인하고 이 150을 3년간 할인하고 그래서 이 금액들을 합해서 보면 이 부분들을 현재 가치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은 500이고 이 부분은 일시납으로 다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받자마자 계약을. 그다음에 유출은 408. 근데 이 경우는 현금은 500, 유출은 545라는 현금의 유출의 현가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으로 넘겨 보시면요. 그러면 사례 A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보험
이제는 사실은 보험을 모르시는 분이 봐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고객으로부터 500원을 받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에 408원이라는 돈을 쓸 거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0만큼의 이 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는 500을 받아서 408을 고객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그런데 이 돈의 불확실성 때문에 30이 더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에서 408 쓸 거고 30이 추가적으로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수익은 6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FRS 17에서는 이 예상되는 수익을, 이 62를 계약 서비스 마진, 즉 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 보험 계약을 3년 동안 유지 관리하면서 보험회사가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이익이라고 그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매스컴에서 말하고 있는 보험 계약 서비스 마진, 즉 계약 서비스 마진 CSM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62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위에서 예상했던 대로 나는 돈을 500원을 받았고 고객을 위해서 408원을 쓸 거고,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최악의, 예를 들어서 내가 예상을 했더니 추가적으로 돈을 더 써야 되고 그러한 리스크까지 감안했을 때 30이 더 나가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 이 계약이 3년 내에 다 끝나면 62만큼은 내 돈이야. 회사의 이익인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 CSM이 큰 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시장에서 이 보험 상품이 팔리기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 CSM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요 A. 돈 받을 게 500이고 나갈 게 408이고, 리스크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부담해야 될 돈이 30이라고 하면 요 남는 금액이 62가 이익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례 B는 이제 요거랑 같이 보시죠. 돈은 500을 받았는데 이 계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유출될 게 540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30.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거래로부터는 손실이 75만큼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IFRS 17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이익이 없죠. 장래 이익이. 따라서 CSM은 여기 보시면 0이 되는 거고, 대신 75만큼은 단기 손실로 해서 이렇게 왕창 잡아버립니다. 속된 말로 왕창 잡아버립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결국은 주식회사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결국 이 CSM을 크게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계약은 팔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보험회사의 그 상품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보험계약 부채를 측정하는 부분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는 부분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초점은 바로 그겁니다. 이 A를 보시면 이 CSM이 회사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들으시는 분도 내가 보험회사 주주라고 하면, 또는 보험회사 임직원이라고 하면 이 CSM을 늘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보험료를 많이 받거나, 그렇죠? 보험료를 많이 받으면 일반 회사가, 그거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채소 파시는 할머니라고 해도 저는 이 논리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값을 비싸게 받으면 내 이익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보험료를 높이 받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이 유출. 내가 계약자한테 줄 보험금을 줄이면 또는 내 사업비를 줄이면 이 유출이 줄어서 내 이익이 올라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위험 조정, 즉 위험을 줄이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CSM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작동을 하냐면 보험료를 올리든지 이 사업비나 보험금을 줄이든지. 이해 가시죠? 또는 이곳에 화폐의 시간 가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험료는 빨리 받고,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보험을 모르셔도 상식적이죠. 내가 예를 들어 동일한 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 이자를 투자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나에게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현금의 캐시 인플로, 즉 보험료는 일찍 받고 또 이쪽 보험금이나 사업비는 늦게 주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죠? 그러면 이 CSM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저는 그 IFRS 17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그 어려운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IFRS 17의 근간이 되는 그 안에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사항은 사실은 다른 비즈니스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파생 상품도 어렵다라고 하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파생 상품의 이익을 낳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처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험료를 많이 받고 예, 보험금을 예, 적게 내보내고 사업비가 적게 쓰고 이러면 CSM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CSM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 혹시 이 보험 계약 관련돼서 이 보험 계약 서비스 마진 CSM과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기사를 보시는 그 관점이 확 달라지실 거를 아마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그 논의를 이슈별로 논의를 드리게 되면 이런 부분이 꼭 중요한 이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손실 계약인 경우에는, 이 이익 계약인 경우에는 이 이익을 서비스 제공 기간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3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60일을 3년 동안 제공하니까 대략 20 정도를 매년 이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60일을 다 이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 20, 한 일정 좀 안 되게, 그죠? 20 정도를 단기 이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손실이 인식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한 번에 다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최초 인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건 시간이 가면서 인식을 합니다만, 이렇게 그 손실인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손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설업 회계 처리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거와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분계 같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혹시 참고해 보시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초 인식 후에 바로 예를 들어 1초 후에 보험료를 500원을 받으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보험료를 500원 받으면 어떻게 되죠? 분계를 여러분들 하신다고 하면 현금 500 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변에 부채가 생깁니다. 그래서 A 경우에는 현금을 500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이상 이제 미래 유입은 없어진 거죠. 그죠? 500은 없어지고
쭉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500이 더 쌓입니다. 이 현금, 보험계약 부채 500. 사례 B의 경우에는 부채가 575가 됩니다. 왜? 앞부분에서 75만큼 손실하고 부채 75를 잡았기 때문에 보험계약 부채 575로 해서 그 보험계약이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CSM이 잡히는 처음 측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잘 아시는 분 대상이 아니라 예, 이 부분을 처음 보신 분들에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걸 그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은 결국 뭐였냐면 보험회사가 2023년 처음 IFRS 17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CSM에 있어서 이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많은 매스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CSM은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CSM을 결정하는 거는 보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할인, 그리고 위험 조정에 따라서 CSM이 이익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고객한테 돈을 예를 100원을 받고 내가 고객한테 써야 될 돈이 80이라고 하면 20, 그 20이 CSM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CSM의 근본 성격은 결코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은 장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CSM이 여러분들이 설사 나중에 이상하다라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으시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IFRS 17을 처음 보셔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라고 해도 혹시 그런 분들이 보험회사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또는 그런 보험회사에 관련된 어떤 기사를 읽으실 때 그런 CSM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면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측면에서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는 거지. 이 CSM의 결정 과정에 이상한 다른 비즈니스에 없는 그런 이상한 논리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보험 상품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CSM은 결국은 내가 받을 돈과 내가 써야 될 돈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 그것이 단지 시간이 장래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래 이익으로서 한꺼번에 이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런 이익이라는 관점은 다른 비즈니스하고 동일하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 향후 CSM뿐만 아니라 이런 보험회계나 그리고 킥스라고 하는 신지급여력 제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계속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제적인 그리고 그 거래의 실질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실질은 결국 모든 현금 흐름에 의해서 그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그 현금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CSM도 사실은 합리적으로 보여야 그리고 합리적으로 측정되어야 되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또는 과소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합리적인 부분이 보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정되는 부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실질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여러분들과 계속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물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는 뭐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었지만 향후에 있어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가지 의견이고, 어쨌든 저도 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뭐 투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책임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오늘 내용 중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 보험 부분을 이렇게 보실 때 혹시 이상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고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